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술래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그때였어요. 작은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눈앞에 딸기만 막대 사탕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사탕을 들고 서 있던 5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남자아이는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민준이는 사탕을 든 손을 할머니 쪽으로 더 가까이 내밀었어요. 얘야, 이건 내가 먹어야지. 술래가 눈물을 닦으며 말하자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울고 계셔서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슬픈 사람 보면 사탕 나눠주라고요. 제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할머니 김순례는 조용히 이불을 개었습니다. 아직 잠든 가족들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조차 죽여가며 부엌으로 향했죠. 78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며느리 집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그녀의 어깨를 점점 더 구부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창수와 며느리 미경, 그리고 손자 준호가 사는 이 집에서 술래는 늘 눈치를 봐야 했어요. 특히 미경의 얼굴색을 살피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경이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면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술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죠.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술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어제 미경이 던진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새벽부터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잠이 다 깨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술래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착하지만 워낙 아내 말을 잘 들어서 중간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딸은 시집간 지 오래되어 소식조차 뜸했거든요. 커피를 타려다가 술래는 손을 멈췄습니다. 미경이 며칠 전에 말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어머니, 커피는 너무 진하게 드시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하루에 한 잔만 드시고요. 자신의 집도 아니고 자신의 커피도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으며 술래는 미지근한 물만 한 잔 마셨습니다. 6시가 되자 미경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술래는 재빨리 식탁을 정리하며 아침 식사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경은 술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냉장고를 열어 요구르트를 꺼내 마셨죠. 어머니, 오늘 준호 학원 픽업 부탁드려요. 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준호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인 손자였습니다. 술래에게는 소중한 존재였지만 요즘 들어 준호조차 할머니를 멀리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응, 그렇게 아마. 몇 시에 픽업하면 될까? 7시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도 미리 해주세요. 창수 씨, 오늘 퇴근 후 바로 집에 올 것 같거든요. 미경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마치 가사 도우미에게 일을 시키는 것 같았어요. 술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 창수가 일어나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미경은 술래에게 이것저것 지시했습니다. 어머니, 세탁기 돌리실 때 섬유유연제 많이 넣지 마세요. 준호가 알레르기 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청소할 때 준호 방은 건드리지 마세요. 아이가 싫어해요. 어머니, 음식간은 좀 싱겁게 해주세요. 요즘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있거든요. 술래는 매번 응, 그렇게 하마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들 창수는 그런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며 그저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텅 빈 집에서 술래는 홀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따뜻한 국물 하나 없는 아침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술래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 집에서 이방인이 되었을까요?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에 더욱 조심스럽게 살려 했지만 그럴수록 미경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려던 술래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미경이 라면은 몸에 안 좋으니 드시지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결국 술래는 찬밥에 물을 부어 말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준호 픽업을 위해 학원 앞에서 기다렸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술래는 구석진 곳에 서서 손자만 기다렸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이제는 부담스러워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술래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좋아하는 메뉴들로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칭찬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술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어요. 미경이와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 아이 마음에 들어갈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통할 거라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하루를 마감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술래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미경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아침을 먹었죠. 창수는 회사에 일찍 나가고 준호는 학교에 갔습니다. 오전 10시쯤 술래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좀 쉬면 괜찮겠지. 하지만 어지러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술래는 벽에 기대어 서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몇 분 후 술래는 간신히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휴식을 취해도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정오가 되어 미경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술래는 거실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픈가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술래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어요. 미경은 술래의 모습을 잠깐 훑어보더니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점심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수 씨 금요일이라 일찍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미경아,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어머니가 아프면 제가 어떻게 해요? 준비할 게 많은데. 미경의 말에 술래는 애써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순간 술래는 의식을 잃고 소파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미경이 당황해서 술래를 흔들었지만 깨어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미경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시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의사들이 술래를 살펴보는 동안 미경은 복도에서 창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왔어요. 빨리 와요. 창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고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랐고 심장에도 무리가 온 상태입니다.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겠어요. 창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미경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이나 입원해야 하나요? 저희도 직장이 있어서.
의사는 미경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보면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더 지켜봐야 하고요. 일주일이나요? 그럼 간병은 어떻게 하죠? 미경의 첫 번째 관심사는 순례의 건강이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이었습니다. 창수는 아내의 말에 당황했어요. 미경아,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저도 일이 있고 준호도 챙겨야 하는데 결국 순례는 홀로 병원에 남게 되었습니다. 창수와 미경은 입원 수속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병실은 사람 냄새가 섞인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순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때 가족이 곁에 있어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닐까? 하지만 미경이한테는 부담스러운 일이겠죠. 첫날 밤 순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 환자의 가족들이 밤늦게까지 와서 간병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외로웠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수는 퇴근 후 잠깐씩 들렀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미경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경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못 온대요. 창수의 변명에 순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감기 기운이라니. 정말 오고 싶지 않다는 뜻이겠죠. 괜찮아. 몸조리 잘하라고 해. 순례는 아들 앞에서만큼은 서운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수도 힘들 텐데 가족 사이를 더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순례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환자들은 모두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순례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 보호자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오늘도 안 오셨네요. 응,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뭐. 순례의 대답에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할머니들을 많이 봐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날 밤 순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미경이를 이해하려 애쓰고 가족들을 배려하려 노력했지만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정말 나는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일까? 있으나 만화 한 사람일까? 순례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베풀고 이해하려 해도 진심이 통하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피조차 차갑게 식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번 닷새째 되는 날 오후 순례는 병실에서 나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족들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이런 외로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거든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순례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그때였어요. 작은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눈앞에 딸기만 막대 사탕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사탕을 들고 서 있던 5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남자아이는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민준이는 사탕을 든 손을 할머니 쪽으로 더 가까이 내밀었어요. 얘야, 이건 내가 먹어야지. 순례가 눈물을 닦으며 말하자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울고 계셔서.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슬픈 사람 보면 사탕 나눠주라고요.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셨어요. 며칠 더 입원하셔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는 거예요. 민준이는 여전히 사탕을 든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순례는 그 작고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얘야.
그런데 내 이름이 뭐니? 김민준이에요.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김순례란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순례는 민준이가 건넨 사탕을 받아들었어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도 아프세요? 응, 할머니도 몸이 좀 아파서 왔단다. 그럼 우리 같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요. 민준이는 순례 옆에 조르르 앉았어요. 작은 어깨가 할머니 팔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빨리 나으시면 좋겠어요. 할머니도요. 그래,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 마음이 훨씬 좋아졌어. 순례는 민준이가 건넨 막대사탕을 입에 물었어요. 달콤한 딸기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순례는 가슴이 저몄어요.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아이의 마음이 너무 잘 보였거든요. 그럼 이번엔 할머니가 사탕을 민준이에게 사주고 싶은데 함께 갈 수 있겠니? 정말요. 고마워요, 할머니. 민준이의 환한 웃음에 순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수한 웃음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순례는 민준이 손을 잡고 병원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총총 걸음으로 따라왔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왜 병원에 있어요? 나도 몸이 좀 아파서 왔단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졌어. 그럼 집에 가면 되잖아요. 응, 그런데 집에 가도 할머니 혼자거든.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 민준이는 순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슬퍼 보인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매점에서 순례는 민준이가 좋아할 만한 사탕들을 골라주었습니다. 딸기맛, 포도맛, 사과맛.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이렇게 많이요. 응, 다 내 거야. 할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먹어.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최고예요. 민준이가 순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 따뜻한 체온에 순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따뜻한 포옹을 받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날 저녁 순례와 민준이는 함께 병원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매일 책 읽어주셨어요. 공룡책, 자동차 책.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든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네,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사랑에 순례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간절히 그리워하는데 자신의 가족들은 자신을 그리워할까요? 밤이 되어 민준이를 병실로 데려다 주며 순례가 말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 곁에 있어드려. 할아버지도 민준이가 옆에 있으면 힘이 날 거야. 네, 알겠어요. 할머니도 빨리 나으세요. 고마워, 민준아. 내일 또 보자. 네, 약속이에요. 자신의 병실로 돌아온 순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민준이라는 작은 천사를 만난 덕분에 마음에 따뜻한 불씨가 지펴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례가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 그렇게 좋아하니? 할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몇 밤만 지나면 집에 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정말이니? 다행이구나. 할아버지가 민준이 생각해서 빨리 좋아지셨나 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 고마워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 할머니가 옆에 있어 주셔서 무섭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탕도 주시고. 할머니는 정말 천사예요. 민준이의 말에 순례는 뭉클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는 받지 못했던 진심 어린 고마움을 이 작은 아이에게서 받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순례와 민준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돌보는 틈틈이 순례를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순례에게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다른 환자들도 그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둔 날 저녁 민준이가 순례에게 달려와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내일 퇴원해요.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대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할아버지 잘 모셔드려. 네, 그런데 할머니. 집 주소 알려주세요. 할아버지랑 같이 놀러 갈게요. 민준이의 제안에 순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을 찾아와 줄까요? 그동안 그 누구도 자신을 찾아오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정말 올 거니? 네, 약속이에요. 할머니는 저의 소중한 친구거든요. 순례는 민준이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작은 아이가 자신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것처럼 말이에요. 퇴원하는 날 아침, 순례는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병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수가 데리러 온다고 했지만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벌써 할아버지와 함께 퇴원했고 병실은 다시 적막했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창수가 나타났어요.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늦었어요. 괜찮아. 바쁜데 오느라 고생했구나. 순례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 입원해 있으면서도 이해하려 노력했는데 퇴원하는 날조차 이렇게 늦게 오다니요. 미경이는 어떻게 지내니? 아, 미경이는 준호 학교 일로 바빠서 못 왔어요. 대신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창수의 대답에 순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안부라니.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으면서 안부는 무슨 안부인지요. 차 안에서 창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시면 좀 쉬세요.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응, 알았어. 그런데 어머니, 미경이가 그러는데 혹시 요양원 같은 곳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문적으로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순례는 창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결국은 자신을 내보내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창수야, 그게 미경이 생각이니? 내 생각이니?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창수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순례는 아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경은 보이지 않았어요. 창수가 말했습니다. 미경이는 친구들과 여행 갔어요. 어머니 퇴원하시는 거 모르고 미리 약속했다고. 여행이라.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퇴원하는 날 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수도 오후에 급한 회의가 있다며 서둘러 나갔어요. 순례는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집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아무도 청소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순례는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우유 한 팩과 시든 채소 몇 개, 그리고 라면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이 집에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구나. 순례는 쓸쓸한 마음으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병원에서 민준이와 함께 먹었던 따뜻한 식사가 그리웠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순례를 보자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오늘 오전에 왔단다. 준호야, 할머니 아픈 거 알고 있었니? 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혹시 할머니 걱정 안 되든? 엄마가 괜찮을 거라고 하셔서요. 준호의 대답에 순례는 마음이 아팠어요. 손자조차 자신에 대해 무관심하다니.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준호야, 할머니랑 같이 저녁 먹을까? 아니요. 학원에서 김밥 먹었어요. 숙제해야 돼서.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순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창수와 미경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창수는 회식이라고 문자를 보냈고 미경은 여행 중이니 당연히 올 리 없었죠. 순례는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집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집안일도 하고 준호도 돌보고 미경이를 도와주려 애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일주일간 없어도 이 집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어요. 아니, 오히려 더 편했을지도 모르죠. 미경이는 마음 놓고 여행도 갈 수 있었고 창수도 어머니 걱정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나는 정말 이 집에 필요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일까?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서 민준이와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꼈는데 집에 돌아오니 다시 현실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순례가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창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와서인지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몸이 아직 안 좋으실 텐데. 괜찮아. 집에 아무것도 없더구나. 장 좀 보러 나갔다 올게. 아, 그거. 미경이가 돌아오면 할 거예요. 어머니는 쉬세요. 순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지갑을 챙겨 나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하든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례는 민준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작은 아이는 사탕 하나에도 그렇게 고마워했는데 정작 자신의 가족들은 무엇을 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은 또다시 조용했습니다. 창수는 회사에 갔고 준호는 학교에 갔겠죠. 미경은 여전히 여행 중이고요. 순례는 혼자서 장본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내가 베푸는 사랑이 일방적인 건 아닐까?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를 걱정하고 아플 때 곁에 있어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날 오후 순례는 민준이가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그 작은 아이가 올까요? 그 아이만이라도 자신을 진심으로 반가워해 줄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순례는 간절히 바랐어요. 누군가 자신을 진짜로 그리워해 줬으면 좋겠다고,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퇴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순례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쌀쌀했어요. 집에서는 미경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차가운 태도였고 창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맞죠? 순례가 고개를 돌리니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뒤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할아버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민준아, 정말 왔구나. 네, 약속했잖아요.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이야기 많이 했어요. 민준이는 순례의 품에
폴짝 안겼어요. 그 따뜻함에 순례의 마음도 순식간에 녹았습니다. 곧 민준이의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6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자상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수라고 합니다. 민준이 할아버지예요. 안녕하세요. 김순례입니다. 민준이가 정말 예쁜 아이네요. 민준이한테 많은 신세를 졌다고 들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종수의 인사에 순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제가 민준이한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한테 사탕도 많이 사주시고 무서울 때 옆에 있어 주셨어요. 민준이의 말에 종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병원에서 얼마나 무서웠을 텐데 어르신께서 돌봐주셔서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혼자 있을 때 민준이가 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종수는 민준이를 키우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지 2년이 됐어요. 그때 민준이가 겨우 3살이었는데 제가 키우게 됐죠. 순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민준이가 워낙 밝고 착해서 이 아이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살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민준이의 말에 순례와 종수는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혹시 혼자 사세요? 순례는 잠깐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아들 집에서 살고 있어요. 며느리랑 손자랑. 하지만 좀 어색해요. 아, 그렇군요. 요즘 그런 경우가 많죠. 세대 차이도 있고. 종수는 순례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놀러 와요. 할아버지가 김치찌개 정말 맛있게 끓여요. 민준이의 제안에 순례는 당황했어요. 그래도 되나요? 폐가 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고마운 일이에요. 종수의 따뜻한 말에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종수와 민준이가 사는 곳은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집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제 방이에요. 공룡 인형들이 많아요. 민준이는 순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방을 구석구석 보여줬어요. 작은 방 안에는 정말 공룡 인형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많다. 민준이가 공룡을 좋아하는구나. 네, 할아버지가 하나씩 사주셨어요.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생일 선물이고 이 트리케라톱스는 민준이의 신나는 설명을 들으며 순례는 흐뭇했어요. 이런 순수한 기쁨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었을까요? 종수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순례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극구 말렸습니다. 어르신은 손님이시니까 편히 계세요. 민준이랑 놀아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순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종수를 도왔습니다. 이 김치 정말 맛있겠어요. 집에서 제가 담근 거예요. 민준이가 김치를 좋아해서요.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종수는 순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순례는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셋이서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은 정말 따뜻했어요. 민준이는 할머니가 옆에 있다고 신이 나서 쉴 새 없이 제잘거렸고
종수는 자상하게 민준이를 돌보며 순례에게도 이런저런 음식을 권했습니다. 할머니,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 끓여요. 정말 맛있네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순례의 말에 종수는 쑥스러워했어요. 과찬이세요. 그냥 민준이 입맛에 맞게 끓이다 보니.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민준이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아직 서툰 발음이지만 열심히 읽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재미있어요? 응, 민준이가 책 읽는 거 정말 잘하네. 할아버지가 매일 읽어주셔서 저도 읽을 줄 알게 됐어요. 종수를 바라보는 민준이의 눈빛에는 진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순례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우면서도 감동받았습니다. 시간이 늦어져 순례가 일어서려 하자 민준이가 아쉬워했어요. 할머니, 벌써 가세요. 더 있어요. 민준아, 할머니도 집에 가셔야지. 대신 또 놀러 와주세요. 종수의 말에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냈네요. 저희야말로 고맙죠. 민준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정말 기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례는 생각했어요. 진짜 가족이 이런 느낌일까요?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오늘 종수와 민준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자신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모두들 각자 방에 들어가 있겠죠. 순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종수와 민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을 주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종수와 민준이를 만난 이후 순례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그들을 만나러 나갔고 때로는 민준이가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어요. 미경은 여전히 차갑게 굴었지만 순례에게는 더 이상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순례는 평소처럼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혈압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로비를 걸어 나가는데 갑자기 응급실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의료진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례는 발길을 멈췄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응급실 입구 쪽으로 다가가니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준이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의 바지에 흙이 묻어 있었고 작은 손에는 상처가 나 있었어요. 의료진들 사이에서 종수가 들것에 실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순례가 달려가자 민준이는 할머니를 보고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민준아, 진정해. 할머니가 왔으니까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해봐. 할아버지랑 공원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순례는 아이를 꼭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의료진이 나와서 설명해 주었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지금 응급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심근경색이라니. 순례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태가 어떤가요? 아직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급히 들어갔어요. 순례는 민준이를 데리고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야. 분명 괜찮을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너무 아파 보였어요. 피도, 피도. 민준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술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주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수술실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술래 품에서 울다 지쳐 잠들었고 술래는 초조하게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의사가 나왔어요.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수술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세도 있으시고 심근경색 범위가 넓어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술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종수는 자신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술비와 입원비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술래는 고개를 들었어요. 얼마나 드나요? 응급수술비만 2천만 원 정도이고 앞으로 중환자실 입원비와 치료비까지 합하면 상당할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술래는 잠들어 있는 민준이를 내려다보았어요. 이 작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은 누구신가요? 할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아이가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럼 수술비는? 의사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술래는 결심했어요. 제가 처리하겠어요. 예. 하지만 금액이 상당한데. 괜찮아요.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어요. 민준이는 잠결에도 할아버지 걱정부터 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수술은 잘 됐어. 하지만 치료비가 필요해서.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린 나이에도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희 돈이 별로 없어요. 할아버지는 무엇이든 항상 아끼셨는데. 민준이의 말에 술래는 마음이 아팠어요. 걱정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할머니,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민준아, 돈은 이럴 때 쓰는 거야.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지킬 때 쓰는 거란다. 술래는 원무가로 가서 수술비를 처리했어요. 카드 한 장으로 순식간에 결제되는 모습에 의료진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큰 금액을 바로 결제하시다니. 괜찮아요. 필요한 일이니까요. 수술비를 처리하고 돌아온 술래에게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돌려드리죠? 갚을 필요 없어. 할아버지가 빨리 나으시는 게 더 중요해. 하지만 민준아, 할머니한테는 너희가 가족이야. 가족끼리는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민준이는 술래를 꼭 안았어요. 작은 몸으로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하려 했지만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원무과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추가 치료비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중환자실 입원비만 해도 하루에.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술래의 당당한 대답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술래에게는 돈보다 종수와 민준이가 훨씬 소중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피보다 진한 마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종수의 수술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술래는 매일 병원에 와서 민준이와 함께 할아버지의 쾌유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오후 술래와 민준이가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김순례 회장님이시죠? 술래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어요.
민준이도 의아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박 이사님, 여기서 뵙게 되네요. 회장님,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박 이사라고 불린 남성은 순례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회장님이라고 불렀는데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순례는 당황스러워했어요. 민준아, 저기 그냥 회장님, 다음 달 상가 임대료 정산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신 건물들 수익률 보고서도요. 박 이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순례는 재빨리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박 이사님, 나중에 사무실에서 이야기해요. 지금은. 하지만 이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라고 했네요. 상가 임대료라니 건물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모양이네. 순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정체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민준이는 더욱 궁금해했어요. 할머니, 정말 회장님이세요. 민준아,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그때 박 이사가 다시 말했어요. 회장님, 그런데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에요. 지인분이 입원하셔서 간병하고 있어요. 간병이라고요. 회장님께서 직접. 박 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순례는 담담했습니다. 그게 뭐 이상한가요? 소중한 사람이 아프면 돌봐주는 게 당연하죠.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김종수 환자 보호자분 계신가요? 네, 여기 있어요. 순례와 민준이가 다가가자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잠깐 면회하실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민준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순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종수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민준이를 보자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때문에 많이 무서웠지. 할아버지, 정말 무서웠어요. 다시는 아프시면 안 돼요. 그래, 약속한다. 할아버지가 더 건강해질게. 종수는 순례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순례 씨,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수술비를.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라뇨. 2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어떻게 갚아야 할지. 종수의 걱정스러운 말에 순례는 손을 저었어요. 갚을 생각 마세요. 우리는 가족 아닌가요? 하지만 그때 박 이사가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종수는 그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저분은. 순례는 어쩔 수 없이 설명했어요. 제가 사실 상가 임대업 같은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상가 임대업이요. 네, 그래서 수술비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답니다. 순례의 말에 종수와 민준이는 놀라워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밖으로 나온 후 박 이사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이분들이 제 가족이에요. 박 이사님, 가족이라고요. 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에요. 박 이사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럼 회장님, 이번 달 보고서는 내일 오후에 사무실에 나갈게요. 오늘은 여기 있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박 이사가 떠난 후 민준이가 순례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부자시구나. 부자라니.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야. 그런데 왜 마음 아프게 사세요? 돈이 많으시면. 순례는 민준이의 순수한 질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민준아,
돈이 많다고 해서 가족의 마음을 살 수는 없어.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 그럼 할머니는 왜 슬퍼하세요? 할머니는 슬프지 않아. 내가 있으니까 행복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너와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진짜 가족 같단다. 그날 저녁 순례가 집에 돌아가자 창수와 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순례를 보며 창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다녀오세요? 맨날 없으시네요. 병원에 다녀왔어. 혹시 또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야, 지인이 입원해서. 그때 미경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오늘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무슨 부동산 관리사무소에서. 순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부동산 관리사무소라니. 네, 회장님 댁이 맞냐고 묻더라고요.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창수도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으세요? 순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있긴 해. 조금이라니요. 회장님이라고 부르던데. 미경의 추궁하는 듯한 말투에 순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건물 몇 개 있어. 그걸로 임대업을 작게 하고 있단다. 건물 몇 개라고요. 창수와 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그럼 돈이 많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미경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어머니,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숨기셨어요? 저희도 알아야 할 일 아닌가요? 순례는 미경의 변한 태도를 보며 씁쓸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자마자 이렇게 달라지다니. 진짜 가족이라면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대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순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 돈은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쓸 거야.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지. 순례의 재력이 드러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경은 갑자기 친절해졌고 창수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순례에게는 이런 변화가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로요. 미경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상을 차렸지만 순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왜 갑자기 이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항상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잖아요. 미경의 뻔뻔한 대답에 순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했던 게 거짓말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런데 혹시 유산 정리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창수의 말에 순례는 젓가락을 놓았어요. 유산 정리라니.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 재산이 많으시니까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세금 문제도 있고. 순례는 아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결국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순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다음 날 순례는 종수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어요. 다행히 종수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순례 씨,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죄송해요. 종수는 순례의 정체를 알게 된 후 더욱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무슨 죄송하단 말이에요.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시라니. 저 같은 사람이. 종수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때 민준이가 달려와 순례를 안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네.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 할머니, 저희 집이 작아서 할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종수의 걱정스러운 말에 술래는 웃었어요. 무슨 모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친구 사이잖아요. 하지만, 종수 씨, 제가 제안이 하나 있어요. 술래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저 혼자 사는 집이 하나 더 있어요. 넓고 좋은 곳인데, 함께 살면 어떨까요? 함께 살자고요. 네, 민준이도 더 넓은 곳에서 뛰어놀 수 있고, 종수 씨도 회복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희가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술래의 말에 종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준이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정말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며칠 후 술래는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수와 미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응, 결심했어.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미경의 말에 술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내가 행복할 곳으로 가는 거야. 어머니, 그럼 상가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창수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술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거야. 진짜 가족을 위해서. 진짜 가족이라니. 저희가 진짜 가족 아닌가요? 피는 같이 나눴지만 마음은 나누지 못했잖아. 그게 무슨 가족이니? 술래의 말에 창수와 미경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창수야,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아. 다만 진짜 소중한 게 뭔지는 생각해봐. 술래는 마지막 짐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종수와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크고 아늑한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집이에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민준이는 새 집 곳곳을 뛰어다니며 신이 났어요. 종수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집이야.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니까. 할머니, 제 방도 정말 커요. 공룡 인형들을 다 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 마음껏 놀아.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종수가 정성스럽게 끓인 두부김치찌개와 술래가 만든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가 끓인 거야. 할아버지 솜씨가 정말 좋으시구나. 민준이는 두 어른 사이에 앉아서 행복해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 같아요. 진짜 가족이야, 민준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술래의 말에 종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술래 씨 덕분에 민준이가 저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고마운 건 저예요.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닫게 해주셔서. 창밖으로는 따스한 저녁 햇살이 들어왔어요. 세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몇 달 후 술래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종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민준이와 함께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민준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창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술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창수야,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다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 어머니, 언제든 보고 싶으면 엄마 집에 놀러와.
우리 집은 항상 열려 있어. 전화를 끊은 후 술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정원에서 종수와 민준이가 함께 꽃을 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같이 꽃 심어요.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불렀어요. 술래는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 아래서 세 사람이 함께 손에 흙을 묻히며 꽃을 심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술래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부치가 아니라 마음이 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의 사랑은 생각보다 크고 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